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국민들부터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물론 여기에는 학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그저 바쁘게 살다 보면 최소한의 내용만 서로 전달이 되면 된다, 이렇게 여기면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그 누구라도 잠시 멈춰서서 그 거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언어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이거 참 큰일이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정치인의 말하기, 정치인의 발언,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성년자들이 국어 생활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텍스트가 되겠죠. 이것은 국민의힘 소속 신동욱 의원이 한 발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언론사에서 아나운서로 근무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말하기,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정말 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죠.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 있습니다. 당대표를 선출하고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고 이러는 것이죠. 이 신동욱 씨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그런 인물입니다. 2025년 8월 19일 SBS 라디오에 전화로 출연을 해서 그가 한 이야기,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이 SBS 라디오 방송의 제목은 오로지 계파 따라 내부 총질, 조경태 당에 도움 안 돼 라는 제목입니다. 신동욱 후보자가 되겠죠. 이 경우는 신동욱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 그의 발언을 녹취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그 지지자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로는 한 3줄 정도 되는 이런 글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가 한 말을 한 소절 한 소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래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대강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그러면 이 앞뒤 사정을 다 듣지 않은 사람이라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는 장소, 일종의 그 폐쇄된 장소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고 예외적으로 언론사에서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이라는 점에서 지나가다가라는 곳은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씨 스스로 밝혔듯이 그 느닷없이 욕설을 한 인물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보인다. 이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합니다. 그 지지자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송 제목을 미루어 볼 때 짐작할 수 있죠. 누구의 지지자냐,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것은 조경태 지지자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 조금, 아주 조금, 약간 이런 뜻이죠. 그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 나중에 이거를 이래서는 안 되는 게 그 정도가 조금이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그 지지자분들이 그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분석하고 있는 그 녹취 전문입니다. 그 조금이라는 것이 조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신동욱 현역 의원으로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CBS 라디오에 이번에는 직접 출연해서 바로 앞에 그 내용에 나오는 상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징계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징계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별로 그분이 전한길입니다. 그분이 한 게 없어요. 계속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전당대회장에서 무엇인가 당원당규를 위반한 일은 없다고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보다 훨씬 더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한길보다 더 당원당규를 위반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제가 어제 대전에서도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여자 당원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 전 대회장 안에서 저를 계속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저를 비방을 하더라고요. 중간 좀 생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못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그 수위의 비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비방을 했다. 이것은 조금이 될 수 없겠죠. 자, 이것이 그날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세게 강하게 비방을 하고 일종의 침해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조금이 나옵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신동욱이라는 사람은 아나운서 출신이고 메인 앵커 출신이다. 그런데 계속 이 조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내가 보기에 이것은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문제인데 신동욱 후보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이것을 건드린다, 고쳐야 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좋은 정치를 해왔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신뢰받고 있고 잘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신동욱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수위의 비방을 하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좋은 정치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냥 들으면 맞는 것처럼, 그냥 좀 문제되는 것, 상당히 문제되는 것을 얼버무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표현에서 보면 자기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없고 과거에도 계속 잘했고 앞으로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발언은 거짓이며,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방식의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내용, 좀 자제해야 라는 부분인데, 자제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자제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누르는 것, 혹은 자제하다, 이것을 보면 사전적 표현으로 한자로 자제하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비슷한 말은 누르다, 삼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는다. 앞에서 이야기한 신동욱 씨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수위의 비방이라는 것이 그 여자 당원이,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 여자 당원이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제심이 부족한 겉모습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에너지의 크기도
대단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밖으로 표출한 것이고 행동한 것입니다. 정당 내부에 있어서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이 정당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행위로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것을 누른다, 삼가한다, 자제력을 발휘한다. 이런 뜻으로 치장을, 이런 말로 치장을 해서 될 것인가? 삼가한다는 것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한다. 그 사람이 조심하지 않았던 겁니까? 공격했던 겁니까? 신동욱 씨는 자기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수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리고 좀 자제해야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들을 끌어다가 국민의힘은, 지금 말하는 국민의힘은 아무 지금까지 문제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더 덕성스럽게,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정치를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연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문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교정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녹취 본문, 녹취 전문은 이렇습니다.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그 지지자분들이, 그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지금 내가 말했을 때 그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런 부분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교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그 지지자분들이, 그 다음에 그 조금이라는 것을 삭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다음에 라는 것도 삭제하고, 저희 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거 다 지우고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 수정을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교정 내용을 봅시다.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그 지지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쳐봅시다. 문장의 순서부터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그 지지자분들이, 아무리 구어체라고 해도 방송에 나온, 자기가 현재 당내 선거의 후보자로서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그 지지자분들이라는 것을 알맞은 위치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지자분들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이렇게 넣으면 자연스럽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 지금 저희가 저희 당이라는 것은 일단은 복수니까 우리 당이 라고 한번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정당명인 국민의힘이라고 실제로 고유명사를 써줘야 합니다. 대명사를 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리던던시 느낌이 있죠. 그 중복 현상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아직 남겨뒀습니다. 이제 2차 교정이니까.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됐죠. 자, 3차 교정을 하는 본문 이렇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지자분들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라는 우리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제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으면 바르게 바로잡아야 된다.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표현은 고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지자분들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교정까지 가면 그래도 좀 글처럼 보이죠. 이제 4차 교정입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데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는데 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 긴가 민가 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단호하게 답을 단호하게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신동치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은 정치에 소질이 없다고 할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쳐야 하면 하는 것이고 고칠 필요가 없으면 고치지 않는 것인데 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게 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도 못 꺼내고 입 밖으로 못 꺼내고 머릿속으로 저거 고쳐야 하는 거 아닐까? 고쳐야 하는 건가? 안 고쳐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속에서 이렇게 그 생각들이 맴돌면서 멍하게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4차 교정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지자분들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쳐야 합니다. 욕설을 하고 이런 거를 고쳐야 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도대체 왜 국회의원으로 뽑아놨을까? 그 말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고쳐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런 의문이 들죠. 이제 5차 교정입니다. 4차 교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지자분들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쳐야 합니다.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욕설을 하지 않게 되면 좋은 정치를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너무나 수준차가 크게 나는 것을 억지로 엮어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5차 교정은 그래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지자분들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부끄러운 내용이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저거 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닐까? 고치지 않아도 될까? 생각은 해봤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6차 교정입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지자분들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이라는 것도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좀 평이하게 우리가 호흡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혹은 그저 순리에 맞는 이런 서술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지자분들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합니다. 자, 이래서 일단 6차 교정까지 최소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바꿔봤습니다. 더 좋은, 그 내용도 별거 없지만 더 좋은 문장으로 다시 고쳐 쓰는 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최초의 녹취 원문과 6차에 거친 교정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녹취 원문입니다. 신동욱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 그가 한 말입니다.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그 지지자분들이 그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차 교정문입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지자분들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여러분 누구나 쓸 수 있고 실제로 누구나 이렇게 쓰고 있는 문장까지 오기 위해서 무려 6차례 교정을 거쳤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녹취 원문처럼 질질 끌고 비비 꼬인 이런 글쓰기 혹은 말하기,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말을 마치 그 기계가가 공 던지기를 하듯이 가지고 노는 이런 것은 머리가 비상하다든지 하는 그런 한 단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얼마나 멍청한지, 두뇌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작업 단계, 거기에 있어서는 일종의 결정장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지 않는 이게 뭐 좀 멋있어 보이는가. 도풋자락을 휘저으면서 한 손을 뒷짐을 지고 이렇게 난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뭔가 좀 고색창연한 것인가. 일면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멋도 아니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아주 강한 혹은 표독스러운 권력자 앞에서 무릎걸음을 하는, 앞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자가 권력자의 눈길을 벗어났을 때 또다시 누군가 자기보다 힘이 크지 않은 자들 위에 그들의 등에 올라타면서 하는 자의 말투다. 이것을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아합니까? 특히 지금과 같은 무엇이든지 속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정보도 휙휙 지나가죠. 그러면서도 정확해야 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언어, 그 언어를 쓰는 사회에 소사이어티로 봅시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일로 가는가? 아니면 먼 과거로 가는가? 이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어법은 신중한 언사가 아닙니다. 눈치를 보면서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그냥 생각만 해봤어. 뭐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닌지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을 뿐이야. 계속 빠져나갈 수 있죠.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제해야 되는, 자제당하게 되는 표현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네가 틀렸다고 본다. 너는 틀렸다.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비루하게.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내 말은 그 뜻이 아닌데요. 자, 이런 걸 하려는 것이죠. 자, 책임을 안 진다.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장관이 책임을 안 지는 발언을 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중언어를 쓰고 있다고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가 책임을 져라. 당신이 대통령이면 목을 걸고 나중에 감옥에 가고 당신 아내와 자식이 감옥에 가고 책임을 져라.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째서 이중언어를 쓰는 거냐. 지나간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면 오늘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 결국은 같구나. 이런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치인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국민도 그렇다. 전문가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투가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저 육중한 교량이
그게 사실은 흐물흐물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법이 보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리 설명하고 법관이 자기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시스템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면 될 것을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 듣기에 따라서 뜻이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악영향을 끼치면서 사회를, 나아가 이 정부와 국가 체제를 망가뜨리는가? 일단 가볍게 보면 저런 소리를 했을 때 못 알아듣는 국민은 속습니다. 그 사람을 추앙하고 지지하기까지 하죠. 저 말을 따라다니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자주적인 인간이 사라져가는 그런 해악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알아들은 국민은 이자들이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는구나 해서 우라가 치밀겠죠. 우라가 치밀면 공무원들이, 정부가 그게 웬 숫덩어리로 보일 겁니다. 나라를 허약하게 만드는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들, 미성숙한 국민들은 어떻겠는가? 그들은 국어 참 어려워. 정치인이 하는 말은 특별히 다른 해설집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을 대놓고 치기에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일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이 이런 자들의 행태다. 정치인이나 방송인, 일반인들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 이제 여러분도 동의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로에 자동차들이 가는데 뒷차는 앞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오른쪽으로 가려는구나. 왼쪽 깜빡이를 켜면 왼쪽으로 가려는구나 하고 다음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미리 구분을 해 놓고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물론 이게 리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발화자, 의사 전달을 하는 자를 앞차에 비유한 겁니다.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가 왼쪽 깜빡이를 켰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면 뒷차는 당혹스럽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뒷차가 앞에 가는 차만 볼 수 있는 그 전방의 상황을 다 살피고 그리고 이거를 지레짐작해서 지금 저 사람의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그것까지 풀이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면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추돌사고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도로교통의 목적이라는 것이 훼손되고 도로는 자동차의 흐름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죠. 그런데 추돌사고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도로가 그만큼 효용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그 순간의 삶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카메라 앞에 있는, 마이크 앞에 있는, 그리고 뭐 고급 공무원들, 사람들에게 그 귀감이 되어야 할 사람들, 혹은 지도자라는 과거에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들의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게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퇴보 중이라는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말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은 놀랍게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퇴보하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뇌 능력도 같이 쇠퇴해 가고 있는 현재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정부를 이끌겠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 거기를 바라보는 정당의 대표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뭐 법관이나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 체계와 또 그들의 능력과 공무집행 능력 같은 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꿈을 이루어버린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때문에 소위 피라밋의 상층부가 썩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능하고 국민도 무지의 세계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한국어를 말하고 한글을 쓰는데 그게 대단히 고도의 문화적인, 이 국가를 봤을 때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까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